이번 수업에서도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 음악 치료 관련 서식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번 학습에서는요, 음악적 행동 척도를 학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음악 치료 진단 도구를 설명할 수 있고요. 노인 대상 음악 치료 진단 도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브루샤의 음악적 행동 척도를 보게 되는데요. 음악적 행동,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 악기 연주하는 것, 악기 활용, 연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음악적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목소리 활용, 목소리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목소리의 음색을 조절하고 있다. 다른 이들과 목소리를 맞추고 있다.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음악적 행동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목소리 활용에 대해서, 또 적응 행동에 대해서 착석 행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시를 잘 따릅니다. 가창 활동에 참여합니다. 소리를 내라고 하면 함께 소리를 내서 이 음악적 행동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음악성을 반영하는 행동, 정확한 음정 또는 조, 정확한 곡조, 정확한 가사, 정확한 리듬, 속도를 맞춤. 사실은 우리가 이 음악 치료 세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음악 시간은 아니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꼭 정확한 음정 곡조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가사나 리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 클라이언트 내담자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기 연주, 악기를 적절히 다룸, 악기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다른 이들과 악기 소리를 맞추기도 합니다. 악기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악기 연주에 대한 음악적 행동의 척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적응 행동, 착석 행동 유지, 신체적 자세 유지, 지시를 따르고요. 악기 연주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성을 반영하는 행동, 정확한 음을 연주한다, 정확한 리듬을 연주한다, 템포를 유지한다, 박자에 맞게 시작하고 끝낸다, 선율의 흐름을 인지한다. 음악성을 반영하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음악적 행동 척도, 목소리 활용, 적응 행동, 음악성을 반영하는 행동, 악기 연주, 이 적응 행동, 음악성을 반영하는 행동,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거의 전문적인 음악 연주자들이나 또 음악 전문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이 치료적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악적 행동들이 적절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음악성을 반영하는 행동, 시작과 끝을 맞춤, 선율의 흐름을 인지한다는 것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부적절한 성악적 행동, 모노톤, 가성, 좁은 성역, 한 가지 조성, 변조, 전조를 거부함, 소리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소리 지르기, 특정 선율만 고수, 특정 리듬만 고수, 특정 가사만 고수, 반향 언어, 말 더듬기와 같은 행동. 사실 이런 부적절한 음악적 행동들은 단체 그룹 수업이나 또 함께 누군가와 함께 이 연주 활동을 할 때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들로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미리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기 활용, 악기를 적절히 잡음, 부적절한 연주 행동, 악기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악기에 대한 또는 집착이 있을 수 있고요. 악기에 대한 강박적 행동, 다른 이와 악기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악기는 절대로 뺏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자기가 흥미 있어 하는 악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기 훼손 및 손상, 쉽게 악기를 집어 던져버리거나 또 물어뜯거나 잡아 당기면서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흉기로 사용함, 그렇죠. 악기의 그 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탬버린만 해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기타만 해도 기타 끝부분에는 그 날카로운 줄로 말미암아서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악기의 부적절한 사용, 신체에 대한 악기 사용의 한계를 보이는 것, 악기 소리의 부적절한 이해, 한 가지 조성에 집착함, 특정 선율만 고수, 특정 리듬만 고수하고 정확하지 않게 연주하고 부적절한 시간에 연주하고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 세션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무조건 그만해 하지마, 그 아이의 행동이나 그 클라이언트와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제한 행동이나 또 그 모든 행동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역기능으로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나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이 부적절한 연주 행동을 하는 내담자나 클라이언트를 향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거나 또 그 내담자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맞추어서 그 내담자와 클라이언트가 이 연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주 기술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성인 대상 음악 치료 진단 도구입니다.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 음악 치료에 대한 진단 도구들을 보자는 거죠. 이제 진단 영역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감정의 적절성, 일치성, 그 다음에 매우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은, 비고, 이렇게 해서 이 내담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진단할 텐데요. 지각력, 혹시 이분이 환청이나 환각을 보나? 누가 이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환청과 환각을 볼까요? 조현병 현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환청, 환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지력, 현실을 인지하는지,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그리고 내 앞에 아들이나 딸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고력, 지리멸렬, 어떤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 인식,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발작적인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 능력이 떨어지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집니다. 과제 이해도도 떨어지고요. 과제 수행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전경, 배경 구별력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방력, 연상력, 이제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에 대한 이 인지 능력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매우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 편인지, 매우 높은 편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그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서적 영역을 봅니다. 감정 규명, 화가 났는지, 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기쁜지 행복한지 뭐 이런 뭐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감정 표현, 규명된 감정이 자신의 얼굴과 또 실제적인 언어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입도 그렇죠.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이 내 마음에 이입이 되어져야 되고, 또 기쁜 감정이 기쁜 감정으로 이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 이입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그리고 일치성 있게 표현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적 긴장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긴장에 대한 이완 능력도 필요합니다. 감정의 변화, 음악에 대한 반응, 또 이런 충동성, 이런 정서적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게 아주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지 아주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회적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상호작용 시도, 그러니까 함께 이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내담자 클라이언트와 함께 서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고 같이 껴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호작용 반응, 상대방의 언어에 대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기가 있어야 사실 의욕도 있고 에너지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성 안에는 이런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떤 사안을 맞닥뜨렸거나 또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협동심, 함께 있는 클라이언트나 내담자들과 함께 협동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즉흥 연주에서 우리가 자주 이 협동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해진 룰이나 앞에 그 치료사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잘 수능하고 따라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응력, 상황에 따른 적응력 잘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자기 통제 능력,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사회적인 그 활동에 있어서 자기 통제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거나 크고 작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인내력이 있는지, 내가 지금 연주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연주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트리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순서를 정확히 지키고 그 순서 안에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인내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성 영역, 관계 형성 기술, 함께 어울리고 있는 이 내담자들, 같이 있는 그 동료들, 또 아니면 같은 환우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운동 영역을 봅니다. 감각 운동 기술, 다양한 감각 운동 기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지, 감각 통합 능력, 감각에 대한 통합을 할 수 있는, 보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각적 운동 능력,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지각해서 그것을 바로바로 자기의 삶으로 또 자기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고요. 협응감, 우리가 보통 많이 손과 눈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동시에 협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동작의 속도, 매우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지 매우 높음인지, 민첩성, 유연성, 신체 리듬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의사소통 영역을 볼까요? 수용 언어 1단계 또는 다단계, 그 수용 언어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 언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문장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조음, 발음들이 정확한지, 억양은 문제가 없는지, 언어 리듬,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의 음색, 이것도 보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실은 우리가 꼭 언어가 아니라도 어떤 손짓이라든가 눈짓이라든가 표정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매우 낮은지, 낮은 편인지, 보통인지, 높은 편인지, 매우 높은 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음악적인 영역을 좀 보는데요. 이제 음악적 배경, 혹시 이분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식 능력, 자, 리듬에 대해서 그 리듬에 대한 것을 재생산할 수 있나? 그 리듬을 박자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잘 모방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는 것이고요. 창의성,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떤 음악이 들려올 때 그 음악에 맞춰서 자기가 그 리듬을 가지고 그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면 음악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율의 재생산,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창의성, 그래서 그 선율에 대한 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화성,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재생산은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모방하는 것을 말하고, 창의성은 들려오는 단음인 어떤 멜로디에 대해서 화음을 만들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음역대가 어디인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도 볼 수 있고, 음색은 얇은지 얇은지 뭐 굵은지 뭐 다양한 그 음의 색깔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량, 어떤 사람은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하는데 작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를 내는데도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량에 대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가사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사 작업을 한다는 것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적 표현력, 악기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창력, 목소리, 소리를 내는 능력에 대해서도 좀 말하는 거고요. 감상 능력, 심미적 경험, 우리가 GIM처럼 어떤 음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상 능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악 선호도, 어느 장르의 음악을 선호하는지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음악에 대한 빈번도, 또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 대상 음악치료 진단 도구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성인 대상 음악치료 진단 도구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 대상에 대한 건데요. 진단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영역 먼저 볼 거고요. 감정의 적절성, 일치성,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노인 대상에 대한 그 음악치료 진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 기능 및 의식 수준을 보는데요. 진압력, 시간에 대해서 이분이 인식하고 있는가?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이 진압력, 어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지 분별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의식 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억력은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 과거의 그 삶에 대한 일화, 또 자기의 작업들,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사건들,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지, 단기간에 최근에 있었던 단기적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소리 지각 및 인식, 소리의 강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지 가까이서 들려오는지 그 강도, 세기를 인식하는 거고요. 소리의 음색,
얇은지 굵은지, 소리 낮은지 높은지들에 대해서 인식하는지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과제 이해도, 과제 수행력, 집중력, 전경, 배경, 구별력, 모방력, 연상력. 이 성인 대상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지하는 이 능력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수준에 있는지, 낮은지 높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 영역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정서적인 영역에서는 우울감을 좀 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우울감을 갖고 지내고 있는지, 감정 규명, 감정 표현, 감정 이입, 성인 대상에서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감정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핸들링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고 이 감정과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적절성, 일치성 이 부분을 보고요. 긴장도, 이완 능력, 감정의 변화, 음악에 대한 반응, 충동성 이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영역들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역에 대해서는요. 상호작용 시도, 상호작용 반응, 동기, 대응 전략, 그 다음에 협동심, 소능도, 적응력, 자기 통제 능력, 인내력, 관계 형성 능력 이런 사회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부분 우리 성인 대상하고도 비슷한데 호흡 기능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 부르기를 할 때는 호흡과 아주 많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호흡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AD의 수준 우리 함께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감각 운동 기술, 감각 통합 능력, 지각적 운동 능력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응감, 눈, 손, 좌우, 상체, 하체에 대한 부분 협응이 되는지, 동작, ROM, 속도, 유연성, 민첩성, 신체 리듬에 대한 동작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소근육, 팔머, 핀슬, 손목롬, 그리고 손목롬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수용 언어, 보컬리제이션 소리를 내는 것, 버발리제이션 말을 하는 것, 원 스텝, 멀티 스텝 어떻게 이제 이게 한 단계로 또 여러 다양한 단계로 이 언어들을 받아들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표현 언어, 단어, 음절수, 문장, 좋은 발음, 억양, 언어 리듬, 속도, 목소리, 음색, 비언어적 의사소통, 성인 대상 음악 치료와 거의 비슷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도 노인 대상으로 진단을 할 때는 함께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거의 같은 영역인데요. 음악적 배경, 악기를 다루는지, 인식 능력, 리듬, 재생산하고 창의성, 선율, 재생산하고 창의성, 화성, 재생산하고 창의성, 음역, 음의 고저, 음색 악기 인성, 음량, 강도 조절, 가사 작업, 음악적 표현력 악기, 가창력, 목소리, 감상 능력, 심미적 경험, 음악 선호도. 대부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성인 대상 음악 치료 그 진단 영역과 거의 같은 영역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7번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선정 기준인데요. 장애별로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 기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취약학교 및 학급별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이렇게 했고 되어져 있는데요. 시각장애 이것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는 누구냐면 첫 번째 두 눈의 교정 시력이란 안경이나 콘택트에 의한 시력을 말한다. 이와 같이 0.04 미만인 자가 이제 교정 시력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인이라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력 이외의 시기능 장애가 고도의 경우 점자에 의해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장내 점자에 의해서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 세 번째,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4 이상 또는 0.3 미만인 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정 기준 보면 첫 번째,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시력의 손상이 심해서 시각에 의하여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두 눈의 교정 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 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또는 설비를 통해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을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에서 또 특수학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자. 두 번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미만, 50dB 미만의 이상의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서 보통 말소리의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아주 곤란한 자. 세 번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50dB 미만이라 할지라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청각장애자로서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누구냐면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이런 사람들을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지체 봅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정신발달의 지체 정도가 중도 이상, 지능지수 50 미만인 자입니다. 두 번째, 정신발달의 지체 정도가 경도, 지능지수 50, 75일지라도 사회적 적응이 특히 결핍된 자. 세 번째, 정신발달의 자체 정도가 경도로서 정상적인 학업이 곤란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를 우리가 정신지체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특수학급. 1. 체간 기능의 장애가 체간을 지지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인 자. 지체부자유 특수교육 대상자,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지체부자유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 상지의 기능장애를 필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한 자. 세 번째, 하지의 기능장애가 보행하기에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네 번째, 지체 기능장애가 위 각호의 장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자를 지체부자유라고 하고요. 또 이러한 자들에게는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때 특수학교로 특수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장애, 이제 특수학급으로 만드는데요. 정서적, 감정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이상 행동을 하는 자로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적, 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들에 대해서 교육 대상자입니다.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문제를 지니는 자.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도 특수 교육 대상자인 것입니다. 자폐 포함하고요. 또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감각적 자극에 대한 그 반응, 언어, 인지 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이런 정신지체, 자폐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고요.
언어장애는 특수학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발성이나 발어가 불완전하거나 아주 곤란한 자, 발어기관에 이상이 있거나 불완전하여 동연령에 비하여 크게 불쾌한 소리나 내용으로 부자연스럽게 말하는 자.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요,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기호장애 등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언어장애 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합니다. 기타장애, 이제 특수학급으로 해서 기타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학습장애에 대한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세마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장애를 지니는 자 해가지고 이 다양한 성인, 노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어떤 진단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수업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